저는 제네시스를 타는 분들, 그 중에서도 독일차를 타다가 넘어갔다면 분명 후회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제네시스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단위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네시스가 벤츠랑 BMW의 경쟁 모델이라는 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 제네시스가 어떻게 벤츠급이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원래 기술력 같은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그 브랜드의 위치와 역할, 가격,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판매량을 보면 이미 절대 다수의 소비자들이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에서는 벤츠랑 BMW가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제네시스의 경쟁 모델은 벤츠랑 BMW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네시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국내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일까요? 미국 판매량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저는 오늘 나오는 내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 브랜드도 넘기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엄청 잘 나간다고 하죠. 일단 우리나라 언론들이 쓰는 기사를 보면 엑소스가 뭐예요? 벤츠도 씹어먹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적 자료를 보면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연일 고공행진이라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판매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전체 판매량은 살짝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휴고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고 오히려 이 정도밖에 줄지 않은 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짝만 구분해서 보면 친환경차 판매량은 급증했고 제네시스 판매량은 진짜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상대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해석이고 다른 경쟁 브랜드랑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면 조금 다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시장에서 벤츠가 34만 대, BMW는 33만 대, 심지어 렉서스도 26만 대 가까이 팔리고 있을 동안 제네시스는 5만 6천 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렉서스가 제네시스보다 5배나 많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는 아큐라보다도 판매량이 못합니다. 아큐라는 혼다의 고급 브랜드잖아요. 얘보다도 뒤떨어진다는 건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건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해석입니다. 판매량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판매량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겁니다. 이건 시장 상황, 절대적인 숫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냉정하게 따져야 하는 거잖아요.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거 이건 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평균 이상의 상품성을 갖추고 심지어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는 제네시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틈새 시장이기도 하죠. 잘 팔릴 수 있는 조건을 대부분 갖췄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판매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판매량 상승은 크게 칭찬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엑서스는 미국에 진출한 지 40년이 다 됐고 제네시스는 이제 7년째란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제네시스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는 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세가 크고 7년 만에 1년에 5만 6천 명 넘는 미국 고객들이 제네시스를 구매해준다는 거잖아요. 감소세가 아니라 오히려 큰 성장세이기 때문에 이건 좋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고급화 전략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맞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간 이것도 구분해서 보면 좋은데요. 일단 심리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왕 국산차 브랜드가 해외로 나갔으면 일본 브랜드 정도는 뛰어넘어주는 게 좋잖아요. 국내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 차를 타면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다른 브랜드를 뛰어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나오는 반응이라 이것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언론에 있다고 봅니다. 약간 잘못된 발음을 넣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미국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네시스만 보면 브랜드 판매량을 갈아치운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벤츠랑 BMW의 판매량까지 싹 갈아치워서 제네시스가 1등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미국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은 와중에 제네시스 혼자 질주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떤 느낌인가요? 벤츠, BMW, 렉서스 이런 브랜드 모두 미국 시장이 얼어붙어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는데 제네시스는 이런 브랜드를 모두 제치고 질주했다. 한마디로 판매량으로 씹어먹었다. 이런 느낌이죠.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와 과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 수치랑 결과가 다르다 보니까 기사는 언론이 냈는데 욕은 현대차가 먹는 거죠. 잘 나간다더니 이게 잘 나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요. 실제 판매량을 보면 제네시스 혼자 질주한다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일본 브랜드가 고전했다고 하기에도 판매량이 5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벽을 어떻게 깰 거냐 이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방향성은 좋다고 봅니다. 제네시스만의 고급화 전략이 통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던 단독 서비스 센터 같은 것도 늘려가고 있고 해외 전시장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차랑 독일차의 벽을 깨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이벤트는 자동차의 만듦새로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출시 행사 같은 때에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절실하게 느낀 게 최근에 김승현 편집장이 i7 시승기를 찍었거든요. 시승기를 찍는 기간 동안 저도 이 차를 타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i7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번에 G90 신형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 채널에서 했던 말이 뭔가요? G90 신형은 무조건 순수 전기 모델이 나와야 하고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결국 순수 전기 모델은 나오지도 않았고 레벨3 자율주행 기술도 출시 시기가 밀려서 올해에나 나올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희망대로 출시가 됐으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었나요? 전세계 최초 타이틀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거였죠.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플래그십 세단이 순수 전기 모델로 나왔다, 여기에 레벨3 자율주행 기능까지 갖췄다,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대로만 출시됐다면 농담이 아니라 테슬라급 이벤트도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현대차 같은 대중 브랜드한테는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여기에 전기차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벤트가 더 필요한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건 센세이션한 게 있어야 하거든요. 뭔가 하나를 공개하면 그 시장을 들썩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G90 순수 전기 모델이 이번 세대 교체 출시 시점에 딱 나왔으면 벤츠랑 BMW가 만들지 못했던 걸 제네시스가 만든 게 되는 거였고요. 심지어 테슬라도 못 만들던 전기차를 제네시스가 만든 게 되는 거잖아요. 제네시스가 테슬라, 벤츠, 그리고 BMW보다 유리한 건 뭔가요? 일단 테슬라보다 유리한 건 자동차의 만듦새죠. 신형 G90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한국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발전했거든요. 테슬라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만듦새입니다. 승차감은 멀미가 날 정도고 회생 제동 단계 조절 같은 섬세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단차도 심하고 풍절음도 심하고, 이런 건 자동차 회사로서의 노하우가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테슬라는 이런 게 당연히 부족합니다. 벤츠랑 BMW보다 뛰어난 것도 있죠. 전기차 기술력인데 전기차 자체 기술력뿐만 아니라 충전 기술까지 테슬라랑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고요. 제네시스는 분명 경쟁 모델들보다 나은 걸 모두 갖췄는데 이 카드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BMW한테 모든 걸 뺏겼습니다.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 벤츠는 EQS가 있고 BMW는 i7이 있습니다. 겨우 몇 개월 차이로 최초라는 타이틀을 모두 뺏겼다는 거죠. 그리고 i7을 타면서 느낀 건 한마디로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 위에 있던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롭고 완벽한 차를 만들 수 있냐 이겁니다. 진짜 실내만 봐도 내가 지금까지 타던 BM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플래그십 세단의 부드럽고 푹신한 승차감, 그리고 이게 진동과 소음이 없는 전기차 시스템하고 맞물리면서 저세상 수준의 차가 나왔더라고요. 뒷자리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디스플레이를 차에 어떻게 달까, 이런 고민만 해도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냥 차를 타면 순간순간이 이벤트 같습니다. 만듦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제네시스는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과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렉서스 같은 차들은 장인 정신, 역사, 이런 걸 강조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보면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데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도 잘 팔리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에는 역사와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역사와 이야기는 곧 브랜드 가치가 되고, 이게 전통이자 자부심이 된다고요. 이걸 대중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는 벤츠, BMW, 렉서스, 이런 브랜드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인 겁니다. 제네시스는 아직 출범한 지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당연히 부족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랑 관련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약간 좀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아직도 전기차 분야에서 소심한 느낌입니다. 렉서스처럼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내놓던지, 아니면 아예 전기차 중심으로 확 바꿔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이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 결국은 속도 싸움이잖아요. 벤츠랑 BMW는 이미 모든 주요 모델들의 전기차 라인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세계 3위 브랜드입니다. 판매량이 3위다? 이건 진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말만 들어도 대단한 순위잖아요. 그런데 순위에 비해서 이런 이벤트가 아직도 좀 보수적이고 소심해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앞장설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국 BMW가 이걸 뺏어간 거죠. 판매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판매량보다도 브랜드의 이런 위상을 차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세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판매량만 봐도 국산차 브랜드 치고 벤츠랑 BMW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압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배경 요소도 완벽하게 갖춰서 벤츠랑 BMW를 압도적으로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벤츠나 BMW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게 괜찮을 줄 알고 제네시스로 넘어갔으면 약간 실망했을 수 있다고 보고, 끝내 벤츠랑 BMW로 넘어간 차주들은 이런 게 아쉬워서 넘어간 것도 분명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